아직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총선은 다가오고 자기들이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민주 탈당파 김종민, 홍영표, 설훈, 박용순 민주연대 결성 추진. 홍영표까지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탈당한 사람이 딱 10명째입니다. 10명째. 탈당한 사람은 무소속으로나 아니면 다른 결사체를 만들어서 출마하려고 탈당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일단 선택한 것은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김종민은 원래 나가 있었고 이 공천에 안 될 것 같아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뭐 컷오프 받아서 홍영표, 설훈, 박용순이 일단 이낙연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모인 정치 모임 민주연대, 이 가칭 민주연대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사람들이 7일 정식으로 민주연대를 출범을 시켰는데 민주연대는 김종민 먼저 나갔던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홍영표, 설훈, 박용순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 사람들이 그중에서 홍영표, 설훈, 박용순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 거대 양당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죠. 탈당을 하려면 명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만 이재명만 욕할 수 없으니까는 여당까지 끼워넣어서 일단 욕을 합니다. 그런 명분을 쓰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만든 이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꿀지 새로운 미래 안에서 민주연대라는 추진체를 만들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아직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총선은 다가오고 자기들이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텐트를 쳐놓은 당을 만들어 놓은 일단 이낙연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낙연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안에서 뭐 사무실도 있고 집기도 있고 또 그 사무처 요원들도 있고 뭐 출마하려면 뭐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있는데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준석이 이낙연하고 뭐 합당한다고 합친다고 했다가 딱 열흘 만에 갈랐었죠. 자,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개싸움 조국의 개싸움 선포,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신당에 제3지대 수도권을 이제 뺏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지지율에서 조국이 말한 뭐 조국 뭐 혁신당이죠. 혁자 붙여가지고 조국 신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조국자 붙이고 싶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혁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이렇게 했는데 이 꼼수의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조국이 개싸움판을 예고를 했냐 선포를 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자 기억을 해보시면은 과거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가 열렸죠. 조국 물러나라.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고 하니까는. 그런데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호 집회. 그때 조국 수호 집회를 이 이권 세력이 개국본이었습니다.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자기들이 이름 지킨 겁니다.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그래서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개처럼 무릎 꿇고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조국은 고고하게 있어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이 이재명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젠가 뭐 둘이 만났죠.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개싸움 선포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중도 외연 확보, 확장 뭐 이런 데 애써쓰고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 다 출마하고 이미 조국은 자기는 지역구에 출마 안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비례대표만 할 거니까
이 비례대표를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차마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겠다. 공당이니까 그 정통 있는, 그래도 전통 있는 야당이니까, 그 공당이니까 거기는 그냥 외연을 확정하고 개싸움 같은, 본인이 개싸움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개싸움 같은 것은 우리가 하겠다.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겠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캠페인 두 가지가, 하나는 김건희 법정에 세우자는 캠페인. 이거 총선 국면에서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정권 종식,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선 국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탄핵, 김건희 법정에 뭐 이렇게 하면은 역풍을 맞죠. 총선에서 중도 쪽에서, 중도 성향 쪽으로부터 역풍을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당은 중도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중도 신경 안 쓰고, 중도는 민주당에서 확정하든지 해. 우리는 우리 편, 그 중에서도 강성, 열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우리는 할 거야. 그렇게 하니 탄핵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은 이게 개싸움 선포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개싸움, 조국의 개싸움 선포,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국은 이 당을 만들면서 당 색깔을 파란색 해서, 그 파란색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강주의 하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해의 독도, 또 하나는 그 천지, 백두산 천지. 아니 왜 이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는데 왜 하필 독도? 이거는 그 과거에 이야기, 본인이 주장했던 친일 반일 갈라치기죠. 갈라치기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새로운 그 제업을 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본인은 원래 부산 사람인데 그 전에 부산에서 이 뭐 그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 부산의 소주, 대선 소주, 진로 소주, 참 좋은데 이 소주 갖다 놓고 대선 진로 참 좋은데 이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그 선거 캠페인이 자기 고향 부산에서는 먹히지 않으니 강주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다. 조국은 이 국민 갈라치기, 이것을 또 하나의 죄를 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한동훈이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컷오프 반발 하루 만에 다 진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먼저 짚어볼 것은 이 국민의힘 그동안 뭐 감동이 없다. 그 조용한 게 감동이 있는 건데. 시끄러워야만.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공천 감동 있나요 지금? 얘기를 자꾸 했어요. 민주당이 참 감동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막바지에 처음부터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물갈이할 현역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7명 있고 서울이 7대 41이고 경기도가 7대 51인가 8대 51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인천이 2대 10. 2대 11, 11대 예. 2.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뭐 어디서 물갈이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영남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물갈이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좀 그러니까 컷오프 된 사람들이 좀 불만을 품고 있는 건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경준 의원 강남병이죠. 유경준 의원 그리고 저 대구의 홍석준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 뭐 네. 울산 남갑의 이채익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좀 반발이 좀 심하게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태영호 의원 경우를 보면 네. 태영호 의원은 아마 북한 체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물적인 감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 그러니까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죠. 예, 예. 이게 그 재밌는 표현이.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을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네. 잽싸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네. 구로에 지금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유경준 의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 뭐 통계 조작도 밝혀내고 했는데 예, 내가 예. 왜 컷오프 대상이냐, 왜 예. 잘려야 되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심지어 뭐 유승민계라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예. 있고 하던데 예. 그러면 저 누굽니까 정책위의장 유이동. 유이동은 어떡합니까? 유이동은 뭐 정책위원장 유임되고 지금 그 공천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 또 재밌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 저 경선 평가 점수를 공개했죠. 아, 공개했습니다. 예, 49.6, 뭐 42.3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사람 점수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유경준 지역 이야기하는 거죠. 유경준이 예. 내가 왜 떨어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점수 깎게 이래서 깠어요. 깠는데 이 본선 경쟁력을 이 네 사람을 쭉 해보니까는 유경준이 1위인데 49.6 그런데 예. 2위가 41.3 42.3이죠. 예. 예, 그다음에 3위가 38.1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본선 경쟁력은 이런데 그러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 보니까 58.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위라도 정당 지지율의 거의 10%가 못 미치는 거죠. 이게 아마 영남 지역이나 서울 강남 3구 이런 쪽에서는 후보들이 웬만해서는 정당 지지율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뭐 잘한다 그래도 여론이 그렇게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음. 저 원래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재배치를 했는데 네. 유경준 의원도 재배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세게 반발하고 나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 싫으면 마. 예, 그만둬 이렇게 해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또 이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고동진 사장 공천 내는 걸 놓고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천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1등하는 후보를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킨 게 사천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예, 예. 어떻게 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 지금 최근에 얘가 권향엽 씨, 예. 권향엽 씨 같은 경우는 뭐 서동용 의원이 거의 세 3배 정도, 진짜 세 배 나왔어요. 3배 정도 예. 나오는데도 KBS 불구하고 강조조사입니다. 그렇게 공천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보면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이재명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당 공천 후유장이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서울 강남병에서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되고 고동진 그 갤럭시 신화죠. 예, 갤럭시. 전 삼성전자 예. 사장을 공천했고 대구 달서갑에서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되고 유영아 변호사를 예. 공천을 했고 울산 남구갑에서 이채익 의원을 컷오프하고 여기는 국민 공천 후보를 따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현역 세 사람이 지금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점수까지 이제 그 공개를 했고, 사실 점수 이거 공개하기 안 쉽거든요. 아 그럼요. 예, 다른 사람들은 내 것도 보여달라 뭐.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딱 정말 시스템으로 했어야지 공개를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우에 아니 나는 그러면은 이 정당 지지율보다 내 지지율이 높은데 왜 나는 컷오프야 이렇게 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확실한 시스템으로 해왔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가시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는데 뭐냐면은 한동훈이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컷오프 반발 하루 만에 다 진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 만에 진화됐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세 사람 말씀을 뭐 사실 세 사람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왔고 홍석천 의원도 이 어떤 뭐 그 방송에 자주 나왔어요. 방송에 자주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국정을 잘한다 홍보도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반발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가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하고 이채익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서 돌아와도 우리 당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르네. 과거는 그렇게 해도 다 받아줬죠. 받아줬죠. 네, 다시 다 받아줬는데 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하는 지금 쭉 가고 있는 행보가 아마 보니까 야 이거 나갔다가 잘못하면 못 들어오겠다. 예. 못 들어오고 그런- 그리고 또 당선될 확률도 지금 뭐 보장도 예. 안 되고 그래서 해군을 하는 것 같아요. 해군을 하는 것 같은데 홍석천 의원은 오늘 어차피 비대위에서 단수공천, 전략공천 지역 후보자를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 내려가서 당원들하고 상의하고 내일 의사를 밝히겠다. 이거는 거의 그러면 수용하겠다는 뭐, 이야기예요. 수용하겠다는 저희들이 얘기. 정치부 예. 기자 생활 오래 그러니까, 해봤잖아요. 이 정도 이야기 나오면은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서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당원들 얘기 나올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원들 뜻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유경준 의원도 쪽 관계자도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밝히겠다. 이채익 의원은 아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만큼 이채익 의원이 당선 후에 복당하겠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는 그런 양상으로. 그리고 그 지역구 사실은 이채익 의원이 아니라 남구 의뢰저 김기현 의원이 컷오프 됐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근데 김기현 의원은 지금 그 박맹호 전 시장가에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경선에서 예. 이겼죠. 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갑자기 당 대표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하고 울산에 간 배경도 언젠가는 본인이 밝혀야 될 그 과제로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밝힐 때가 있겠죠.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싹쓸이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렇네요. 전부 다 예. 아예 뽑아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심야에 비명 행사한 민주당 경선 20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줄줄이 지금 경선에서 떨어졌죠. 좀 주목되는 인물들을 우선 좀 정리를 해보시죠. 야, 어제 진짜 어젯밤에 예. 10시 공천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왜 그걸 발표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려고 한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네. 10시에 발표한 이유는 네. 언론사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이죠. 예. 그 조간신문 마감 그러니까 시간인데. 조간 신문들 마감 시간 딱 맞춰서 더 이상 깊이 분석도 못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대로 그때 딱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 이제 이 조간신문이 이 초판, 2판, 3판, 4판 계속 판가리라고 하죠. 우리가 판가리를 합니다. 판가리를 해서 그 제일 처음에 멀리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신문에는 이 기사가 안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시내에 나오는 그 가판에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시내판에는 다 시내판은 들어가죠. 당연히 그 들어가죠. 시내판에는 기사가 다 들어갔는데 10시에 발표를 해버리면은 일부 지역에는 그 기사가 안 실려요. 안 실리니까 그걸 노려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제 사실은 현역 하위 10%에서 20%에 걸려있던 사람들 모두 다 탈락했죠. 전부 예. 사실은 이제 뭐 전해숙, 강병원, 정춘숙, 박광원, 윤영찬, 네. 김한정, 노영민 싹쓸이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렇네요. 전부 다 네. 아예 뽑아냈습니다. 전부 다 김한정은 DJ계. 그렇죠. 김한정은 DJ 예. 비서 출신이죠. 예. 노영민은 문재인 비서실장. 비서실장했죠. 예. 뭐 DJ계 문재인계 안 따지고 다들 네. 지금 윤영찬은 문재인의 국민소통수석. 특히 좀 어제 주목된 사람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죠. 아, 그렇네.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성품도 괜찮고 예. 뭐 언론 기자 예, 출신이죠. MBC 기자 출신인데 우리하고 같이 출입도 했지 않습니까? MBC지만 과거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때 당시 MBC는 이런 MBC는 아니었고 지금 MBC하고 달라요. 예. 나름대로 균형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까지 했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위 자, 20%에 본인이 오늘 실토를 했어요. 예, 자, 하위 사실 20%에 포함됐다고요. 하위 20%면 20% 감점되거든요. 그렇죠. 20% 감점이 되는데 쇼킹했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세 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아, 최종적으로 지금 0.1%, 그래요? 0.15%인데 표수로 하면 세 표로 차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투표에서는 61대 39로 이겼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표 차이로 그래, 그게 합니다.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에서 61대
대 그 39대 39. 이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줄줄이 비명계가 경선에서 나가 떨어지냐면은 이재명은 이거를 가지고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한다 했는데 네. 국민은 국민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라면 일반 국민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박강원이 이겼잖아. 예, 이겼습니다. 61% 많이 이긴 많이 거죠. 이겼잖아. 그런데 왜 졌느냐? 이게 그 일반 국민 50%, 그 다음에 권리당은 50%거든요. 권리당원들은 개딸들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의 장악한 권리당원에서 몰표를 줘버리는 거죠. 예. 친명 쪽에. 그래서 진 겁니다. 거기다가 20% 감점을 안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 31명의 10%, 20% 또는 31명의 명단을 TV조선에 입수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28명이 비명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30%나 20% 감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개딸이 장악을 한 권리당원들은 전부 다 여기 상대방 친명에 던져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게 결정적인 게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동의안 표결 맞습니다.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왜 그 표단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단속 못했느냐 이거 네.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본인은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고 자기도 이제 나는 부결표를 찍었다 이렇게 공개까지 했었었죠. 예, 예, 공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노여움이 안 가라앉은 거죠. 이재명의 노여움이 도저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런 거는 예. 이런 부분은 끝까지 안 있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했던 저 강병원 은평의 강병원 의원 있죠. 예, 예. 강병원 의원도 이번에 떨어졌는데 경선에서 졌는데 그 강원도 지부장 하다가 온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한테 그때 김우영 김우영한테 줬죠. 예. 얘기 드렸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직을 사표를 안 내고 지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에다 공천을 줬다니.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결국은 경선에 참여해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2차 그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을 때 이재명이 단식권 내고 병상에 있으면서 투표 전날 긴급 호소를 했죠. 예, 긴급 업소를 했죠. 나 좀 감옥 안 제발 가게 좀 부결 좀 시켜주시오. 염치 불구하고 부결 좀 시켜주시오. 박강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의원들 관리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 원내대표 책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촉촉 밝혀지는 게 그 31명의 이 컷오프 대상, 사실상 컷오프 대상 명단을 짜기 시작한 것이 그 직후부터입니다. 그 직후부터 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10월 11월 달에 점수를 다 매겼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 살생부로 만든 거죠. 일종의 살생부. 그러니까 그 지금 29명이 예. 그대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탈표가 최소 29명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31명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때 이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같이 사표를 냈는데 박강원 그만 싹 수리를 해버렸어요. 사무총장은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박강원만 싹 수리를 해버렸으니까 박강원은 개심죄 1호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젯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안 된 분은 경쟁에서 많은 분이 아깝게 탈락하셨다. 자, 그런데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국민이 변화를 원해서 그러면은 국민의 61%가 박강원 했는데 박강원 변화 안 해야 된다고 원한 거잖아요. 박강원 있어야 된다고 원한 거잖아. 그런데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원한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원한 거죠. 심지어 친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경선 결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확실히 드러났다. 그렇죠. 예. 네, 당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당주인이 당원도 아니고. 예.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적인 결단력은 사실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러면
오늘 경선 결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확실히 드러났다. 그렇죠. 예. 예, 당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당 주인이 당원도 아니고 예. 그 대주주들은 따로 있는데 그 이게 그러니까 과거 대주주는 DJ 뭐 김건태, 노무현, 문재인 이쪽으로 막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 계보를 전부 다 지금 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죠. 예, 확실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대주주들은 돌아가셨어요. DJ, 김건태, 김건태, 노무현 다 돌아가셨죠. 대주주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재정부도 있더라고. 재정부계도 이번에 쳐냈더라고 예. 또. 그러면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은 양산에 있잖아요. 오늘 오늘 미나리 밭에 미나리 뜯고 네. 있는 모양이던데. 그 무슨 저는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헷갈리던데. 그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어젠가 이제 평산마을에 네. 그 지금 경남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만났죠. 후보들 네. 찾아와서 만나고 격려하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번 선거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이 오늘 민주당 후보와 경남 양산의 미나리밭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예. 그런데 바로 어젯밤에 친문 행사의 밤, 친문 그러니까 비명 행사 그 밤을 보낸 직후에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미나리밭에 앉아서 미나리 캐는 사진. 그리고 그 후보 한 사람 경남 양산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영 후보와 함께 했는데 아주 한가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2024년 양산 원동 미나리 축제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봄 내음 가득한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 과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고 앞으로 항복 선언. 예, 앞으로 저 사법 리스크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총선이 그럴 수 끝나고 있어요. 나면 내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을 테니까 제1야당인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방어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둘이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총수 일각에서는 총선 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종석도 잔류시키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인물은 도저히 못 되는 것 부산에서 같은데. 지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중모색 나름대로 저는 친문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암중모색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암중모색은 없을 겁니다. 암중모색은 없을 것이고. 문제는 팔 수는 있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서 이제 옹립을 하면. 그렇죠. 나서서 하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숟가락 걸치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당을 우리가 접수하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오래 취재를 하고 문재인의 성향을 잘 아는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임 당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다툴 때, 싸울 때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자르든지 아니면 둘 다 자르든지 이건 뭘 해야 되는데 끝까지 두고 지켜봤거든요.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적인 결단력은 사실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새끼들이라는 표현 괜찮지. 정치적 자기 세력들인데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한테 몸을 의탁한 것이 아니냐. 몸을 의탁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부산에 있는 언론사 다른 기자하고 내기를 한번 했어요. 나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근데 그 기자는 문재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니까. 예, 너무나 잘 아는 변호사 시절부터 절대 하지 않는다. 정치 안 한다. 뭐를 걸어도 좋다 해서 농담으로 집 걸자 이렇게 해서 집 걸었거든요. 그 집 내 거예요, 사실은. 그 기자 집. 근데 그 정도로 잘 아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엎혀서 정치를 한 거죠. 엎혀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본인이 어떤 그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자주 동원하잖아요. 동원해서 이준석과 이재명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아직 현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재명과 문재인이 뭔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 제가 보면은 좀 심상치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임종석이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주저앉은 시점에 공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공천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19명이 그때 청와대 출신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최강욱이 날아가고 18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단수공천 발표가 되는 걸 보니까는 자, 윤건영 들어갔어요. 윤건영은 이 북한 문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실장을 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고민정이 들어갔어요.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는 고민정이 단수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했던 진성준, 정무수석했던 한병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달빛 소나타도 있죠. 예, 그 달빛 소나타. 박경미. 예, 박경미. 박경미. 예, 또 한 몇 사람 있어요. 이인영도 있고. 뭐 청와대는 청와대에 아니었지만,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고. 아니었지만, 예. 그 이인영 장관 했던 사람. 장관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는 것을 보니까는 뭔가 타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처음에 공천전 주습사하고 공천 정탁을 했던 사람은 임종석하고 노영민이에요. 근데 노영민이 이제 아웃됐죠 지금. 임종석은 원래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주면은 이게 나중에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특히 임종석 그래서 안 주는데 그 대신 조물하게 몇 사람 나한테 명단 주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뭐 이석현 전 부의장 말에 따르면 뭐 전날 저녁 7시까지는 이튿날 탈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했죠. 했죠. 이튿날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데 이게 사실은 임종석 실장 본인 의지로는 만약 그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임종석 의장 본인 의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한 게. 그 밤새 자기가 뭐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 간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입당한다고 뭐 그 합치겠다고 막 하고 했는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양산에서 전화. 거기서 이제 제일 유력한 부분이 양산이거든요. 양산에서 전화. 양산과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제일 유력하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아니면 밤중에 양산에 갔다 왔나? 아 강주를 갔다 왔다고. 광주 갔다 왔어요. 광주 가가지고 또 누구는 뭐 민심을 살펴보니까는 강주 출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접었다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뭔가 지금 그 물 밑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임종석 간에 문재인과 이재명 간에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